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시댁이랑 연 끊고 산다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저라고 남편을 키워주신 분과 연 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옛날부터 참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극으로 치닫게 되었네요. 시댁의 인상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이면 장남을 대접해주는데 유독 시댁은 차남한테 관대하고 장남인 제 남편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주기적으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이나 추석 때 친척들한테 용돈 받으면 그걸 아끼고 아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과외도 없이 그저 학교에서 배운 걸로만 죽어라 복습해서 남편은 서울에서 손에 꼽는 공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등록금은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항상 키워준 값을 치르라면 남편을 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학교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놓치지 않고 타내며 심지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형편이 되는 대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댁이 힘드냐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두 채가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대학생 아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저를 만났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힘든 내색 한번 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기만 했죠. 저희 집은 금수저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노후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였고 오히려 제가 시집갈 때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남자 쪽의 조건을 그렇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챙겨주느냐가 저희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였죠. 그 기준에 저희 남편은 상당히 적합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정에서 남편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식사 마치고 차 한잔 하는데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출퇴근 편하게 역세권 아파트로 잡아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도 신축 빌라로 구하셨다며 저희에게 신혼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갈 참이었는데 뭐가 됐든 저희 자가가 생긴 건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냐며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에 남편과 시댁에 가서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탐탁치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참 되도 않는 이유들을 열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빌라는 돈도 안 되는데 왜 빌라를 사주시냐. 그냥 돈으로 주고 애들이 알아서 구하면 얼마냐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어차피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잘 됐다고 했습니다. 위치도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출퇴근도 편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빌라는 치안이 안 좋다고 하시네요.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하지 이건 뭐 제가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세 번째 이유를 말하기 위한 밑밥들이었을 거예요. 시댁보다 친정 쪽에 더 가깝다고? 집 사준 걸로 자기 아들 부려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는 자기 챙겨준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이제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랬더니 발끈하시면서 누가 네 부모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새 부모님은 나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하신다고 하니 누가 돈 때문에 그러냐며 얼굴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전이랑 필요한 거 사라면서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집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당연히 목돈을 저렇게 주시는데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남편이랑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가전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따로 사자고요. 자기는 찝찝해서 시어머니가 준 돈 쓰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크게 상관없으니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돈 받고 나니까 입 닦은 거냐며 어른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없냐고요. 돈 3천만 원에 제가 굽신굽신하길 바라신 듯 했습니다. 원래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혹시나 싶다고 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주말에 연락하셔서는 짐이 많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시댁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서 오는 길에 소고기, 대게 이런 걸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식 올릴 때까지만 참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식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명절 아니면 볼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긴 해도 어쨌든 양가에서 도움을 주신 건 사실이니까 양가 어머니들을 위해 명품 가방을 하나씩 사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첫 주말 토요일 점심에 친정을 갔습니다. 친정 가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방을 드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샀냐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설 때는 정신없어서 집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가져가서 먹으라며 이것저것 음식도 많이 싸주셨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시댁을 갔는데 인사는 안 받아주시고 세모눈을 하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나갔다 왔으면 당연히 부모한테 먼저 와서 안부 인사 올려야지. 어딜 갔다가 이제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먼저 갔다 왔다고 하니 출가회의니 무슨 결혼하고 며칠이나 됐다고 친정을 가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태도 바뀐 거 보라고 이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주는 게 아니었다고 한숨을 내쉬는데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계좌로 3천만 원 다시 입금했으니까 돈 타령 그만하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부모님도 자기한테 이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몇 달이 지났고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셨더라고요. 그전부터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남편 장가갈 때까지만 서로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저 모양인데 시아버지 그 30년 넘는 세월을 버티신 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갈라서고 2달 후쯤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그냥 안부차했다고 하시면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고 하시는데 남편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대답만 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유학 간 도련님이 거기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는 저희밖에 안 남았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만 원 보내주셨는데 바로 돌려드렸다고요. 자가는 너무 진절머리나게 당해서 앞으로 시어머니 안 보고 살 거니까 저한테도 연락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연락 안 돼서 도련님 따라 미국 가신다고 했는데 도련님이 와도 지낼 곳 없다며 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 한국에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로 사과해도 볼 생각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저도 당한 거 생각하면 미연에 잘 방지했다 싶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